도시 미관과 환경을 해치는 빈집을 철거하고 있지만 무허가 건물은 철거가 쉽지 않습니다. 늘어나는 도심 속의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구청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부산 인구가 매년 급속도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부산 인구는 1,076명이 감소했는데 역대 최대치입니다. 인구 330만 명 붕괴가 눈앞으로 다가온 상황입니다. 오는 10월 4일부터 13일까지 제28회 부산국제영화제가 열립니다. 올해는 이사장과 집행위원장 없이 영화제가 치러지는 초유의 사태를 맞았는데 올해 부산국제영화제 어떻게 꾸려지는지 들여다봤습니다. 부산시가 가덕도 신공항 운영의 핵심 항공인재를 키우고 부산형 미래 항공산업 생태계 조성에 나섭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부산 뉴스입니다. 골칫덩이가 되어버린 도심 속 빈집 문제,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도시 미관과 환경을 해치는 빈집을 철거하고 있지만 자고 나면 늘어나는 게 현실입니다. 네, 이런 상황은 행정기관 마음대로 처분하기 힘든 무허가 건물이 많기 때문인데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생각에 동구청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좁은 골목길로 들어가자 시커멓게 변해버린 슬레이트 지붕이 보입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서자 담장 일부가 떨어져 있고 곳곳에 균열이 생긴 건물 두 채가 눈에 띕니다. 내부에는 오래전 사용했던 걸로 보이는 각종 생활 도구들이 나뒹굽니다. 빈집입니다. 일부 무너진 담벼락은 누군가 천막으로 덮어놓았습니다. 인근의 또 다른 빈집. 현관과 창문에 시뻘겋게 녹슨 자물쇠가 채워져 있습니다. 이 집은 비어진 지 5년이 지났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바닥에 잡풀이 자라고 있고 건물 곳곳에 심각한 균열이 발생했습니다. 폭 2m도 되지 않는 좁은 골목길 건너편에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이 있습니다. 만에 하나 빈집이 붕괴되면 곧바로 아랫집을 덮치게 됩니다. 빈집 주변 주민들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을 안고 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공백이 무너질까 봐 제일 걱정이 되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밑에서 사람이 살기 때문에 혹시 사람이 다칠까 봐 그게 제일 염려되는, 밤에 혹시 무너지면 제일 걱정이 되는 부분이고. 안전도 문제지만 쓰레기 무단 투기 등 또 다른 문제도 주민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빈집이 많다 보니까요, 고양이들이 너무 많아요. 쓰레기를 보니까 악취도 많이 나고, 주민들이 진짜 살기 힘들다 하시고 그렇습니다. 빈집은 소유주의 동의를 얻어 한 채당 최대 1,400만 원까지 지원해 철거합니다. 실제 원도시민 동구에서 지난 5년간 철거한 빈집은 123채. 그런데도 빈집은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동구의 빈집은 지난 2019년 798채에서 올해 7월 기준 1,200여 채로 5년 만에 400여 채나 증가했습니다. 올해 집계된 빈집 가운데 61%가 넘는 755채는 무허가 빈집입니다. 무허가 빈집이란 건축 허가를 받지 않고 지어진 집을 일컫는 것으로 소유자 확인이 어렵습니다. 또 철거할 경우 나중에 집주인이라고 주장하며 배상을 청구할 경우 법적 분쟁 가능성까지 높습니다. 이 때문에 빈집 정비 계획 대상에서 무허가 빈집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빈집 철거 예산 지원 대상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사실상 무허가 빈집은 손을 놓고 있었는데 동구에서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부산시에 정식으로 무허가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 지원을 해줘야 되고, 또 지금 현재 1,400만 원 지원 가지고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적어도 한 1,800만 원 정도로. 동구청은 내년부터 5년 동안 빈집 300채를 철거한다는 목표입니다. 또 철거 부지에 주차장과 텃밭, 공원 등을 조성하는 등 주민 편의시설을 확충한다는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오늘 10월 4일부터 13일까지 제28회 부산국제영화제가 열립니다. 올해는 이사장과 집행위원장 없이 영화제가 치러지는데 배우 송강호가 개막식 호스트를 맡아 활약할 예정입니다. 홍콩 영화를 대표하는 배우 주윤발도 아시아 영화인상 수상을 위해 부산을 찾는데요. 보도에 안수민 기자입니다.
화준이는 본 적 있어? 한국에서 평범한 일상을 사는 20대 후반의 여성. 오랜 연인이 있지만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피로와 무력감에 지쳐 있습니다. 여성은 이런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 뉴질랜드로 떠납니다. 요즘 시대를 살고 있는 청년들의 고민과 좌절, 그리고 희망을 찾아가는 과정이 담담하고 현실적으로 담겼습니다. 2015년 출간된 베스트셀러 장강명의 동명소설을 원작으로 한 장건재 감독의 개막작 한국이 싫어서입니다. 또 우리가 지금 같이 고민해야 될 문제들을 다루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한 여성이 성장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서 정서적으로도 우리에게 아주 친근하게 다가오는 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폐막작은 2006년 부산국제영화제의 폐막작으로 부산을 찾은 적이 있는 닝하오 감독의 영화의 황제입니다. 배우 유덕화가 주연을 맡았는데 영화의 설정 자체가 영화 만들기로 유덕화가 스타배우로 등장하고 닝하오 감독이 직접 출연해 영화를 만드는 과정을 유쾌하게 풀어냅니다. 이사장과 집행위원장을 둘러싼 논란과 사퇴 파문 속에 치러지는 부산국제영화제. 올해는 배우 송강호가 개막식 호스트를 맡아 영화인들을 맞이합니다. 송강호 배우분께서 정말 되게 어려운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흔쾌히 나서서 이렇게 어려울 때 영화제를 돕는 역할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올해 상영작은 영화 269편입니다. 아시아 영화인상을 받는 배우 주윤발이 부산을 찾아 신작 원모어 찬스를 비롯해 영웅본색과 와호장룡 등 3편의 영화를 선보입니다. 특별전은 최근 재미교포 영화인의 두드러지는 활약을 볼 수 있도록 구성됐습니다. 정이삭 감독의 미나리와 이창동 감독의 버닝, 셀린송 감독의 패스트 라이브즈 등 영화 6편이 상영되고 감독과 배우들이 팬들과 직접 소통합니다. 영화제 행사는 영화의 전당뿐만 아니라 남포동과 부산시민공원, 밀락 더마켓, 김해 국제공항에서도 열려 더 많은 시민들을 만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장바구니 물가가 치솟고 있습니다. 과일값은 지난해보다 20% 이상 큰 폭으로 올랐는데요. 수박 한 통이 4만 원을 훌쩍 넘어 그야말로 장보기가 무서울 정도입니다. 이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과일을 고르는데 한참을 망설입니다. 부쩍 오른 가격에 선뜻 지갑을 열기가 쉽지 않습니다. 맛있는 과일 좀 한번 먹어보고 싶은데 지금 들었다 놨다 지금 너무 비싸서 손이 잘 안 가는 것 같아요. 추석 성수품인 사과와 배 등 과일값이 1년 전보다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가장 많이 오른 품목은 수박으로 7kg 한 통에 41,800원, 지난해 19,800원보다 111% 올랐습니다. 사과는 한 개에 6,500원에서 7,800원으로 20% 올랐고 배와 포도도 각각 21%, 16% 올랐습니다. 봄철 개화기 냉해와 여름철 집중호우, 폭염이 이어지면서 출하량이 줄어든 것이 과일값 급등의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사과와 배우 경우 개화 시기 냉해 피해로 인해 수정 불량으로 인해 출하량이 감소하였으며 이에 따라 가격에 영향이 미치고 있습니다. 일부 가치나주 중 수박하고 배우 경우 최근 잦은 비와 고온 피해로 가격이 급등하였으나 고냉지의 출하량이 안정적으로 공급됨에 따라 점차적으로 안정세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소고기와 돼지고기 등 축산물과 계란값이 지난해보다 소폭 하락했고 채소류값도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무 한 개 소매 가격은 3,200원으로 지난해보다 7% 올랐지만 배추는 두 포기 한 단에 12,500원으로 11% 내렸습니다. 양파는 2kg 한 망에 5,300원으로 지난해와 같고 대파는 지난해보다 100원 올랐습니다. 올해 유례없는 기상이변으로 과일값이 폭등하고 있는 가운데 장바구니 물가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지역 소멸을 막아라 케이블 TV 공동기획 보도 순서입니다. 각 지역의 우수한 문화 관광 정책 사례들을 살펴봅니다. 경기부처는 오랜 기간 문화도시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클래식 공연과 전시부터 영화, 만화 등 콘텐츠를 중심으로 한 국제축제까지 연간 문화행사가 그야말로 한 손에 꼽기 어려울 정도인데요. 지역을 찾는 사람들도 늘어나면서 부천의 문화산업이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정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악기가 만들어내는 신비로운 선율. 전국 지자체 공연장 가운데 처음으로 파이프 오르간을 갖췄습니다. 무대 천장에는 음향 반사판을 설치했고 무대를 중심으로 객석이 감싸고 있습니다. 지난 5월 개관한 부천 아트센터의 클래식 전용 공연장입니다. 지난달 소프라노 조수미, 피아니스트 조성진이 전성 매진을 기록하며 성대하게 공연을 마친 데 이어 하반기에는 런던 필하모닉 공연을 비롯한 다양한 무대가 준비돼 있습니다. 서울 예술의 전당이나 뭐 다른 롯데홀 같은 데로 이제 공연을 보러 가셨는데 이제 아트센터가 개관함으로 인해 가지고 부천 시민들께서 기대하시는 그 눈높이에 맞는 좋은 공연들을 저희가 유치할 수 있게 되어 가지고 국내 최초로 폐소각장을 활용한 문화재생시설 부천 아트벙커 B3구. 육중한 기계를 비롯해 쓰레기를 소각하던 시설을 그대로 활용해 이색적인 전시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실험적 전시나 미디어 융복합 콘텐츠를 선보이기에도 제격입니다. 예술가들의 미디어 아트가 여기에서 아주 성장하고 발표되는 그런 공간이 될 것이면서요. 이 공간 자체가 갖고 있는 그런 힘 때문에 지역민들이 편하게 여기서 쉼터를 갖고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문화적인 충족을 가질 수도 있는. 코로나19 여파로 주춤했던 국제축제도 다시금 활기를 찾았습니다. 51개국 작품 260여 편이 선보인 올해 부천국제 판타스틱 영화제. 개폐막 시기 예매를 통해 전석 매진을 기록한 데 이어 전체 관객도 지난해보다 20% 가까이 늘었습니다. 최민식을 주제로 한 배우 특별전도 관람객이 6배 가까이 늘며 흥행에 성공해 행사 기간을 일주일 연장하기도 했습니다. 영화제 기간 부천 지역을 찾는 사람도 늘어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런 큰 영화제 온 게 처음인데 되게 신기하기도 하고 앞으로도 더 관심을 갖고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지난달 개최한 부천 세계 비보이 대회에는 23개국 댄서 800여 명이 참가해 실력을 겨뤘습니다. 다음 달부터 2달 동안 부천국제 만화축제, 부천국제 애니메이션 페스티벌이 잇따라 열리는 만큼 세계 만화 애호가들이 부천을 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아입니다. 부산 인구가 매년 급속도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부산 지역의 지난 6월 인구는 1,076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출생아 수는 1,030명에 그쳤고 사망자 수는 2,106명으로 늘었기 때문입니다. 한편 1월에서 6월까지 부산 누적 인구 자연 감소 규모는 5,957명을 기록했습니다. 2029년 개항할 가덕도 신공항 운영의 핵심 항공인재를 키우고 부산형 미래 항공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부산시는 서부산 현장 회의를 열고 지역 항공 분야 인재 양성과 항공산업 본격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2024년 부산 항공고등학교 전환을 목표로 준비 중인 서부산 공업고등학교를 방문해 현장을 확인하고 항공 분야 체제 개편 방안과 향후 추진 계획을 들었습니다. 박 시장은 부산이 직접 키운 항공 전문 인재가 지역 항공산업 인력으로 연결되는 선순환 생태계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부산시 교육청이 교원의 정당한 학생 생활지도 권한을 보장하기 위해 나섭니다. 부산시 교육청은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의 원활한 교육 현장 안착을 위해 지역 내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 생활 규정 컨설팅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고시의 주요 내용은 반복적으로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에 대해 보호자의 임계를 요청할 수 있고 필요한 범위 내에서 물품 조사뿐만 아니라 학생 분리, 물리적 제지 등을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 등입니다. 지난해 8월 부산 진구의 한 도로에서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교통단속에 걸리자 경찰관을 오토바이에 매단 채 10m가량을 달린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 5부는 특수공무집행 방해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단속 경찰관을 매단 채 달렸고 이 사고로 당시 경찰관은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또 오토바이가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을 들이받아 130만 원의 재산 피해도 발생했습니다. 이어서 날씨 전해드립니다.